자, 두피문신 시술을 할 때 점을 빽빽하게 너무 많이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 촘촘하고 균일하게 찍힌 점들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초확대 사진을 올리면 되게 깔끔하게 보여요. 그런데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들이 살짝씩 퍼지기 시작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트라 에이든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두피문신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칠해놓은 것처럼 변해버린 사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두피문신의 부작용이다 이래서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도 그런 시술을 받으시고 재시술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피문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시술 직후에 결과가 좋으면 계속 좋을 거라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고 시술하는 것이랑 모르고 시술하는 것이 결과물에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피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피부에 색소라는 것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시술해 놓은 점은 약간 커질 수밖에 없고, 선명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질 것이고,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건 두피문신 뿐만 아니라 어떤 시술이든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두피는 이 현상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피는 다른 피부에 비해서 피지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분이 색소 주변 조직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소를 같은 방식으로 넣어도 두피에서는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게 된다면 다음 문제가 바로 보이거든요. 자, 두피문신 시술을 할 때 점을 빽빽하게 너무 많이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 촘촘하고 균일하게 찍힌 점들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초확대 사진을 올리면 되게 깔끔하게 보여요. 그런데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들이 살짝씩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빈 공간 없이 꽉 찼던 점들이 전부 다 서로 다 붙어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점들이 찍힌 게 아니라 그냥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피 전체가 회색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혹시 이런 케이스 많이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게 그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답은 간단한데 이거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피의 공간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 점과 점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남겨놔야 나중에 이게 선명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서로 붙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 공간을 살려놓으면 고객 눈에 전체적으로 좀 옅어 보이겠죠? 두피에 이 비어 보이는 공간을 채우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두피문신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 이 공간을 살려내면서도 고객님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어둡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 기술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이런 두피문신의 원리를 모르거나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한다고 하면, 당장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점을 그냥 빽빽하게만 찍거나, 아니면 엄청 듬성듬성 찍어서 옅어 보이거나, 이게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섀도우 도팅인데, 이 핵심은 점 하나의 형태에 있거든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찍는 점은 경계가 선명한 그냥 동그란 점인데, 이게 보기엔 깔끔한데 이게 퍼져버리면 그냥 더 큰 동그란 점이 되는 거거든요. 섀도우 도팅은 이 점 자체를 모공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미세한 분무기로 뿌린 것처럼 번진 느낌이 아니라 실제 모공처럼 거칠거칠한 질감이 살아있는 점인 거예요. 이 경계가 불규칙하고 안쪽의 밀도가 균일하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이래야지 더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을 되게 충분하게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둡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색소가 선명도를 잃더라도 원래 형태가 모공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는 시술인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위험한 점이 있어요. 이 기법은 시술 특징상 조금만 잘못하면 점이 조금 과하게 퍼질 수 있거든요. 경계를 일부러 흐리게 만드는 기법이기 때문에 깊이 컨트롤이 조금만 틀어져도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하려면 시술의 숙련도가 받쳐줘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대부분 아카데미에서 이 방식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초보인 시술자들이 시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그런 쉬운 방법으로 배우면 그 배운 대로 그냥 시술을 할 뿐인데 그게 사실 예쁜 시술은 아닌 거죠. 안전한 시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쁜 시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뭐 3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지 생각은 안 하고 오늘 인스타에 사진 예쁘게 나올 점들만 찍고 있는 시술자들이 있거든요. 시술 직후 확대샷은 예쁜데 그 고객이 3년 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그 시술자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피문신은 시술 직후 지금 당장 예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10년 후에도 자연스러워야 진짜 잘한 시술이거든요. 상담을 오시면 저희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근 10년 동안 시술을 해오면서 개발해오고 연구해온 이 방법들을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적용을 했고 안전한 방법이고 시간이 지나도 예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술 기법을 개발한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시술을 받으셔야 가장 어울리는지 솔직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금 당장 예쁜 시술보다는 한 번 시술을 받으면 평생을 유지해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시술해야 되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뵙겠습니다.